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중국과 호주의 그 재미있는 싸움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호주가 이제 총 수출액의 그 35%가 이제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수출하는 총액의 연간 약 35%를 중국이 사가고 있죠. 재작년, 그러니까 2019년에 호주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이 이제 1,300만 명입니다. 호주 인구가 아마 4,300만 명이니까 연간 130만 명 중국 관광객이 다녀간 것은 굉장한 숫자죠. 이 관광객들이 무려 15조 원이라는 돈을 뿌렸습니다. 호주 국민 한 사람당 약 37만 원 꼴입니다. 호주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30%도 중국인입니다. 이 같은 숫자는 국가로서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호주라는 말. 호주가 국가로서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죠. 2018년 3년 전에 호주의 자유당이 집권하면서 지금의 스콧 총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경제적 중시에서 국가 주권 최우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경제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중국과 스무스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이 스콧 총리가 집권하면서 국가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방침을 바꿨습니다. 집권한 2018년 그 해에 5G 통신 사업에서 중국의 IT 기업인 화웨이를 배제했습니다. 화웨이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실질적 국영기업으로 중공군에 소속되어 있다고 알려진 기업입니다. 각종 제품에 스파이 기능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부착해서 외국 정보를 훔친다는 미국 FBI의 의심을 받는 기업입니다. 그 회장의 딸이 부회장이고 미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캐나다에 억류되어 있다가 중국이 캐나다인 2명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하고 10여 년 징역형을 선고하자 지난 9월 맞교환으로 풀려난 그런 기업이 바로 화웨이입니다. 스콧 총리는 재작년 2019년에는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발병했다며 우한 기원소를 주장했고 조사를 진행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화들짝 놀라서 그 다음에 2020년 5월,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호주산 보리, 면화, 목재, 랍스터가 이제 가재죠. 구리, 와인, 포도주, 관광객 등 13개 분야에서 수입 제한, 수입 금지, 통관 불허 등 보복을 취했습니다. 작년 6개월 동안 덤핑 관세율도 80%에서 200%로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경쟁력이 없으니까 거의 수출이 안 되는 지경입니다. 또 호주 주재 캔버라에 있는 호주 주재 대사관은 반중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협박했고 중국의 한 언론 매체는 호주는 신발에 붙은 껌이라며 모욕했습니다. 이에 호주 총리는 스파이 혐의를 받는 중국 각자 비자를 취소했고 중국 회사의 호주 회사 인수도 불허했습니다. 이때 호주의 항복은 한국이 사드 보복을 당했을 때처럼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언제 항복할 거냐, 중국에 언제 굴복할 거냐는 시간 문제로 보였죠.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 냉정하게 버티던 호주가 협상을 요구하는 대신 반격 카드를 내놨습니다. 중국 축산농가의 필수품인 건초, 솎아먹는 풀이죠. 건초를 수출 금지하고 남북 빅토리아주가 중국과 맺은 1대1로 협약을 취소했고 미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강화했고 대만과는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민의 절대 지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호주 국민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4년 전 37%에서 81%로 올랐습니다. 호주인들이 얼마나 중국을 싫어하는지 이제 아실만 하지 않습니까? 질이 아주 좋은 철광석은 대중 수출의 60%를 차지합니다. 호주의 철광석은 아주 우수합니다. 품질이 이렇게 한국처럼 산을 뚫고 굴을 파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노지 땅에서 걷다시피 하는 그런 철광석인데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좋은 철광석을 갖고 있는 게 호주인데 이 철광석이 대중 수출의 60%입니다.
중국은 이 품목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석탄은 어떻습니까? 석탄도 품질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호주 석탄은 지금의 수입 석탄, 중국이 수입하고 있는 석탄의 절반이 호주산입니다. 이걸 중국이 수입 금지 품목에 올렸는데 지금 중국의 석탄 톤당 가격이 700위안에서 1100위안으로 50%가 뛰었습니다. 석탄 부족으로 중국의 22개 성 중에서 16개 성이 송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면화, 보리, 쇠고기, 와인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선을 돌리긴 했지만 이제 석탄과 같이 수입 금지 했을 때는 아주 기고만장했던 중국이 지금은 부메랑이 돼서 이제 가정의 공장과 가정의 전기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호주는 쿼드 4개국이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쿼드에 이어서 오커스, AU, KOS, 오스트랄리아, 영국, 미국, 오커스 동맹으로 중국의 위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호주가 쿼드에 이어서 이제 오커스까지 동맹을 맺었죠. 이제는 언제 중국이 호주에 손을 내미느냐 그 시간만 남았습니다. 오커스 동맹은 가장 의미 있는 남태평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안보 동맹입니다. 이 동맹으로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잠수함 건조 기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무려 2년을 수중에서 보내며 작전할 수 있는 중국으로선 가장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이외에도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수중 시스템 같은 첨단 기술 협력도 합의를 했습니다. 한국에는 호주의 철강석에 해당하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삼성에 반도체 재고량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40일 이내에. 자국의 수요도 수요이지만 대중국 전선에 참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취해왔던 프랑스가 미국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호주와 77조 원에 해당하는 잠수함 건조 계획을 세웠는데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에 뺏기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을 타던 프랑스가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중국 공산당은 상대방 국가의 정계, 재계, 학계, 언론, 예술, 문학의 엘리트들을 표적으로 정해서 구슬리고 포섭하고 압박하는 전술로 친중파를 만듭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리고 그 후 모욕할 수단을 확보한 다음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스파이 만드는 겁니다. 자국에. 당연히 미인계도 쓰고 뇌물 등 그런 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도층에는 그런 수단에 코가 껴인 사람은 없을까 궁금하고 염려됩니다.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민족 권리를 지키려면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중국 공산당에 코가 껴요 옴짝달싹 못하는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중국의 2000년 동안 당한 이의 서름이 다시 반복될 위기에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